영주 농산물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은 처음에는 이 영주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육묘장을 위탁 경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그 육묘장이라 하면 이제 뭐 채소류, 이제 수박, 고추, 배추, 육묘 등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던 곳이었었는데, 영주가 다른 지역들하고 좀 다르게 이 농사가 조금 끼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남에서 1차로 재배가 끝나고 나면 육묘시장이 이제 다음 육묘시장이 이제 경북 북부권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쪽에서 놀던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육묘를 생산해서 싼 가격의 육묘들이 이제 지역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위쪽에서는 춘천이나 강원도 쪽에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육묘를 생산해서 다시 또 저가로 내려온 중간에서 좀 끼어 있는 그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좀 견제하는 역할로, 많은 뭐 육묘는 아니었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영주시 프로그 육묘장이라고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하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던 그 연합회, 농업경영연합회 육묘장과 영주시 프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했던 육묘장을 새로 설립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 육묘 시장이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이면 육묘 시장이 종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을 그 시설들을 활용을 못해서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와 10년도에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농촌에 시집온 이주 여성들을 지역의 농촌에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겠나 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이주 여성들과 같이 이제 농사도 배우고 농사 기술도 전수도 하면서 지역 문화도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11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연찮게 공모를 했다가 뭐 재수 좋게 또 선정이 되어서 바로 그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달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육묘만 사업을 하기에 좀 부족해서 그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시래기라든지 건조나물들, 뭐 곤드레, 피마자, 뭐 가지, 고춧잎 이런 것들을 해서 제품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보통 시래기 하면 강원도 양구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강원도 좀 아래 지역인데 그래도 시래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시래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출연을 했던 장면입니다. 요 하우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래기를 말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래기 외에도 이제 뭐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국화 그리고 생강 등을 이제 재배를 하면서 1년 12달을 이제 인력들을 데리고 일을 하던 모습입니다. 육묘 사업이고요. 그 13년도에 농사를 이제 앞전에서는 6개월 사업밖에 안 돼서 그렇게 정상적인 재무가 안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12달을 돌렸던 해가 13년도였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1억 2천이라는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재무를 만들었던 그런 매출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전 홈페이지인데 이름이 영농조합법인 앙부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 육묘장에서 시래기와 건나물을 팔다 보니까 시장에 나가 보니까 프로그 육묘장에서 왜 건나물을 팔고 제품을 팔지 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고민 끝에 제 이름을 걸고 회사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이제 이런 생산자를 증명하는 그런 겸해서 나왔고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생산자 이야기, 지역 이야기, 그리고 제품의 이야기들을 같이 입혀봤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가 부기가 36.5도거든요. 사람의 인체 온도가 36.5도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영주시 장수면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소지를 두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장수라는 지명을 받았던 유래가 옛부터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고 해서 길장자에 목숨 숫자를 써서 장수라는 지명을 받았거든요. 전국에 뭐 전라도에도 장수라는 게 있죠. 거기는 이제 물 숫자를 쓰는데 유일하게 목숨 숫자를 쓰는 장수면은 이제 경북 영주시 장수면이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가을 마당에 보따리 싸고 봄 되면 씨 뿌리는 게 농사야. 이제 늘 어르신들이 봄 되면 다시 시작하고 가을 되면 힘들어서 돈도 안 되는 농사 뭐 안 되죠. 내년부터 농사 안 지어. 그래 놓고 봄이 되면 다시 그냥 습관처럼 씨앗 들고 퇴비 들고 나가서 다시 농사 짓던 이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 이야기를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전에는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흑사람과 이제 영주농산물 생산자가 분리되면서 옆에 계시는 분이 어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농산물 생산자의 대표로 있고 저는 흑사랑의 대표로 넘어와 있고, 예전에 이제 같이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또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어머니랑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세대로 차이로 인한 그런 이제 뭐 어른들은 구닥다리야, 뭐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해, 너는 늙은 사람 이해 못해,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로 담아 보았고요. 요거는 지역 이야기 36.5도의 뭐 아름다운 먹거리 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제품의 나물 이름의 비하가 장수나물입니다. 처음에 이제 판매를 나가 보니까 장수나물, 이거 몸에 좋은 나물이야 라고 하는데 장수라는 지명에서 나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했었는데 소비자들은 이거 먹으면 장수하는 나물이야 이렇게 또 인식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장수나물이라고 제품이. 그 제품에도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피마자잎 혹시 아시나요? 아주까리 잎. 저희들 동네에 이 아주까리 잎에 대한 옛 풍습이 있어요. 보름이 되면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아주까리 잎을 싸서 간장에 비벼서 한 쌈 미 터져라 이렇게 먹여주는 풍습이 있는데 한 해의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이것도 제품에 한번 입혀보았습니다. 이건 다음 현대 제품이 좀 나오고 매출이 조금 올랐죠. 아직은 많이 미비하긴 한데. 그리고 저희들이 13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아서 2014년도, 15년도에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문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했던 사업들이 시래기와 건나물만 말리는 것으로 1년을 운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유흥복지재단이라고 그 새싹과 어린잎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굉장히 큰 업체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선배 사회적 기업인데 그 업체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하우스에서 이 새싹을 어린잎을 재배하는 그걸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같이 재배를 해서 그 회사에 납품을 해서 조금 더 매출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또 일자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배하는 모습들 그때 아마란스, 청경채, 다채 많이들 사 드시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전국에서 1, 2위 하는 업체더라고요. 납품을 자기네들이 다 생산을 못해서 다른 데서 구입하던 물량들을 저희들에게 일부 돌려서 저희들이 재배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유흥복지재단이랑 이렇게 구매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전량을 유흥복지재단에서 구입하는. 그래서 조금 매출이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주농산물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은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으로 넘어갔고요. 2014년도에 그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는데 15년도에 대표로 다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처음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을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생강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기억하시나요? 서산, 봉동 생강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서산하고 봉동이 생강이 주 산지는 맞기는 한데 거기가 재배 경력이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돼요.
생강이 한 번 심은 땅에서 두 번, 세 번 농사가 잘 안 돼요. 재배 경력이 워낙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유통과 저장과 이런 기술들은 많은데 이 생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경북 북부권에서 생산하는 생강들을 전량 구매해서 자기네 저장고에서 저장을 해서 팔 때는 서산 생강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되더라고요. 영주가 생강이 들어온 지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18년 정도 됐는데 설립할 당시만 해도 영주 생강이라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주 생강을 많이 재배함에도 불구하고 영주 생강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못하고 서산 상인과 봉동 상인들한테 할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서에 수립을 해서 영주 생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선별하는 모습과 그 현재 공장에 있는 뭐 설비 이런 모습들이고요. 요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뒤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14년도 매출은 14년도 6월 달에 공장을 준공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매출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단순히 원물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매출을 잡았었는데 15년도에 재수 좋게 한국콜마랑 계약을 하게 됐어요. 작약, 청궁, 당기. 생강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의외의 품목이 계약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강을 재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영주 지역이 약용작물들을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콜마에서 대상인들이랑 계약을 하던 부분들을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자들과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연한 기회에 뭐 연결이 되어서 15년도에 매출이 뒤쪽에 나오는데 16억 정도 매출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그래도 한국콜마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회사인데 거기에 납품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계약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해서 농가에서 나오는 재배하고 가공했던 그런 작물들을 납품을 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고 그냥 하다 보니까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 흑사랑경영조합법인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첫 번째 했던 사업이 생강 외에 다른 제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영주 농산물에서 생산하는 시래기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나. 예전에는 시래기가 공판장에서 많이 버려져 가지고 그걸 시래기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소비 패턴과 유통 패턴이 바뀌면서 예전에 그냥 버려졌던 시래기들을 수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부러 시래기를 재배를 예전에는 무를 재배를 해갖고 남는 것들을 시래기로 먹었는데 지금은 시래기를 먹기 위해서 무를 재배해요. 그 영주 농산물에서 시래기를 재배하면서 버려지는 무가 연간 한 100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100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무 말랭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 말랭이가 만드는 게 한계가 있어서 다 버려지는 무인데 그 버려지는 무를 흑사랑과 영주 농산물이 좀 조합을 해서 뭐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없겠나 고민 끝에 깍두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깍두기를 만들어갖고 지금 계시는 아래층이 푸드앤 협동조합이 도시락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납품을 하고 또 영주에 가면 소베로클 푸드라고 또 도시락 업체가 있고 사회적 경제 내에 있는 급식이나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에 기본적으로 납품을 하고 초기 시작에 진입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 네트워크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서 조금 매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인증서인데요. 뭐 영업신고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요 소백천연 생협 이 사업단에 선정이 이제 작년에 선정되었는데요. 영월, 단양, 영주, 그러니까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세 군이 합쳐서 약용작물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신뢰 있고 좀 브랜드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 판매나 그리고 15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6차 산업도 16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은 뭐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이런 체험들은 안 하는데 수학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뭐 간단한 가공 정도는 이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건 아까 그 부분들이고 이게 15년도 이것도 15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기농기촌 아카데미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이 운영을 해봤는데 했던 기본적인 사례가 농촌에는 젊은 인력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인력들이 많은데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와가지고 기농을 하시게 되면 뭐 집도 짓게 해주고 뭐 땅도 사게 해주고 이런 지자체에서 주는 이런 뭐 행정적인 요건들은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랑 그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뭐 창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고민을 했던 계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농을 하시면 오자마자 보통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도시에 농촌에 이제 주민들과 조금 이렇게 뭐 유대 관계가 되거나 이러면 뭐 집을 짓더라도 뭐 조금 봐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가공 사업을 하다 건물을 짓더라도 뭐 이렇게 뭐 조금 그늘이 짓더라도 좀 불편한 거 없이 하는데 뭐 이거를 하기 전에 사례들을 보면 기농을 해가지고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아니면 퇴직금을 받아서 자기가 뭐 그때 사례가 사과 엑기스를 한다고 자리를 잡아서 건물을 올리다가 준공받기 전에 옆에 있던 농지 주인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밭에 그늘이 진다고. 그늘 져봐야 뭐 한 50평 정도 그늘밖에 안 되는데 내 밭에 왜 그늘 지냐. 인근 주민이었으면 그런 게 어떻게 대화든 풀든 했을 텐데 기농하자마자 왜 딴 동네에서 와가지고 왜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은 좀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에 이제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콜마에 납품하면서 이제 매출이 잡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GAP 농산물, 혹시 GAP 농산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르시죠? 친환경, 유기농, 뭐 무농약, 저농약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뭐 이제 뭐 생산하는 분들도 그렇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생산은 100kg를 했는데 판매는 뭐 500kg, 400kg 해서 유기농 아니면 무농약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붙여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판매하는 쪽에.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판매되는 유통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는 친환경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이제 GAP라는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좀 도입을 하면서 200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도입을 했는데 국제 인증 제도거든요. 친환경이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GAP 농산물은 이제 시에서 종자에서 들어오면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고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재배하는 한 부분만 관리를 하는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유기농에 대해서 이래 뭐 관이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의아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을 해요. 천연 약재를 이제 막 농가에서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벌레가 안 먹게끔 뿌리잖아요.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벌레가 안 먹는 걸 사람이 먹을 수 있겠나? GAP 농산물에서는 농약을 쳐요.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무를 재배를 하며 무에 등재되어 있는 약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약병 뒤에 보면은 뭐 수확 후 5일 이내에 치세요. 뭐 파종 며칠 전에 치세요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외에 농약 잔류가 나오면 인증을 취소를 시키고 허용치가 나오면 인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농약을 안 치는데 벌레가 안 먹어. 저걸 누가 인증을 해주지? 그래서 지금 유기농을 조금 꺼리는 추세.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2020년도까지 지금의 3배를 인증을 시켜주겠다고 지금 GAP 농산물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하는 약용 작물에 대해서 GAP 인증을 받자. 그래서 저희들 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넘는데 생산하는 전 품목을 지금 한 8개 품목 정도 돼요. 전 품목을 GAP 인증 농산물로. 그러면 인증 농산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이력 추적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증을 받게 되면 모든 과정이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다 등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증 마크에 부여되는 번호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농가원에 영주시 아무개가 어떤 농사를 몇 평에 몇 톤을 농사를 지었다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시설인데요. GAP 농산물은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수확 후 관리, 판매까지다 보니까 규정에 GAP 시설을 무조건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근에 뭐 제천이나 안동이나 이렇게 농산물이 갔다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준비를 하면서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서 인근 가공장에 가서 세척을 하든 선별을 하든 포장을 하든 거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 이런 좀 이 경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농가 소득이 조금 더 뭐 돌아가는 그런 예. 그리고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력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축산물이라든가 보면은 이력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면은 간단하게 나와요. 이름, 주소, 품목, 재배 면적 한 줄입니다. 한 줄인데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력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전 과정을 파종하는 장면, 뭐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들고 가는 뭐 그런 재배 과정, 뭐 퇴비를 뿌리는 퇴비는 어떤 회사에서 사가지고 왔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농약은 어떤 거를 사와서 어떻게 쳤다라는 전 과정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넣어서 우리 제품에 아니면 나가는 포장지에 QR코드를 붙여서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 가지고 이 1시간 동안 떠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이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셔야 제가 이제 말이라도 좀 술술 나오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저희들이 결국은 농산물은 소비자들과의 신뢰거든요. 전에는 뭐 우리 약치고도 약 안 쳤어, 뭐 속박이도 많이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만이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농사 짓고 내 농산물 다 좋다고들 해요. 힘들게 농사 지었고 다 좋죠. 다 좋은데 소비자들이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AP라는 인증 제도를 우겨서라도 농민들을 데리고 가고 있고요. 어렵지만 이력관리제를 시도를 해서 번거로워요. 돈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팔아도 그 돈 다 받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주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계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종합 상사에서
현대 그린푸드라는 대기업이랑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다음 달이면 경상북도랑 종합상사랑 이제 MOU를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농산물 납품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GAP 시설을 거쳐서 나가면 지금은 뭐 100원에 팔던 농산물들이 대기업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은 조금 더 많은 농산물들을 조금 더 큰 시장에 조금 더 뭐 정직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벌써 감사합니다인데요. 예, 벌써 감사합니다인데요. 저희들이 한국 콜마랑 처음에 이제 납품을 할 때 걔네들 계약 금액이 월 1억 5천 정도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 결제 기일이 말일 찍고 45일 결제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에게 사면 늦어도 며칠 안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이 부족해. 공장 설립을 하면서 돈은 다 떨어졌고 고민 끝에 농민들과 찾아갔죠. 우리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너희들 중간에서 돈줄 좀 대어 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1년 납품이 15억이 넘는데 너희들이 이거 팔아줄래? 못 팔아준대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돈 대줘. 그래서 15년도에 뭐 어떻게 뭐 잘 풀리려고 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농협에서 중간 금액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서 콜마에 납품을 했고 그 콜마에 납품했던 계기를 통해서 군 납품에서도 3차까지인데 2차까지는 선정이 됐었는데 3차에서 매출 규모가 30억이 넘어야 된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떨어져서 이제 못 들어간데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들어갈 수 있었던 계기는 한국 콜마라는 대기업에 납품을 했었던 실적 때문에 가지 않았나. 그리고 뭐 현대랑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얘기 중도 앞전에 그렇게 대기업이랑 거래를 해 왔었던 계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통상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다들 뭐 이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약간은 반대인 것 같아요. 매출 규모를 처음에 조금 올려주는 게 그러다 보면 돈은 처음에는 수익은 안 나겠지만은 이게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 마진이 5%가 됐던 게 7%가 되고 10%가 되고 저희들 14년도 처음 6개월 사업했을 때 수익률이 0.43%였어요. 1%도 안 됐어요. 나오면 그대로 배달하는 배송비도 안 나올 정도로 매출을 했었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15억이라는 계약을 땄던 이유가 농민들한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아 쟤네들 돈 덜 남아먹는 회사네 줘도 되겠네 그래서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요. 뭐 이게 사업을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해요. 뭐 아무튼 뭐 두서없는 말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농촌 실정 어렵다는 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추후에 GAP 농산물이 아마 큰 물류에는 아마 지금 친환경 매장이 있듯이 GAP 매장이 아마 곧 생길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GAP 농산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친환경보다 더 좋은 농산물이라고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작게나마 국산 농산물 많이 애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